제가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고 치미는 화를 사귀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퍼서 버리듯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뭐냐면은 치미는 화를 삭히는 수행자는. 그런데 치밀어 오르는 화를 보통은 어떻게 하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부처님은 그 화가,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염장을 질렀는가? 그에게 사과는 받았는가? 그리고 나서 이 화를 삭힐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터져 오르는 게 아니라, 뱀한테 물렸을 때, 뱀에게 물렸을 때, 막 독이 퍼져가지고, 심장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건가요? 약을 그때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걸까? 아니면 그 물리는 그 순간이요? 물리는 그 순간이죠. 그러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아니면 여기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꿈틀거릴 때. 어느 때 손을 쓰라는 말씀이죠? 꿈틀거릴 때. 그 이유는 사과 받고 난 뒤에 원인 분석 다 끝나고 상고를 다 끝낸 다음에 아니요. 아니죠. 화 그 자체, 분노 그 자체와 직면하고 그것이 꿈틀거리는 순간에 거기에 해독제를 투입하는 것. 자, 분노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분노의 힘이 올라오잖아요. 분노는 안정된 상태에서 올라올까?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라올까? 불안정한 상태. 분노가 올라오고 나서 분노가 세게 입에 치고 올라오면 적개심이 높아질까? 친근감이 높아질까? 적개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적개심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친밀했던 사람에게도 적대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대적인 에너지를 막 뿜을 때, 분노에 의해서 적대적인 에너지를 뿜을 때, 자기는 불을 풀고 있지만 상대방이 받는 것은 뭘까? 살기. 그렇죠? 아니면 어떤 느낌이에요? 막 분노가 센 사람 앞에 있으면은 이게 막 씩씩거리는 멧돼지 앞에 서 있는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기 확 가라앉았다고 원래 맹키로 그냥 그 이전으로 그 이전의 감각으로 또 뭔 제스처를 취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려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분노의 에너지는 이렇게 이 공격과 방어의 에너지고 이게 공격, 방어, 도피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들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전쟁 에너지거든. 그러면 국가 간에서도 전쟁이 나면은 물자를 뭐예요? 공격 방어용으로 전환하지 생필품으로 전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생필품의 에너지들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분노를 잘하거나 초조해지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죠. 소화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화장하면 화장이 잘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분노가 이렇게 쌓여있던 분들은 뭐 때문에 말을 어떤 문제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는 순간에 막
그 원래는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말만 하려고 했는데 말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가 묵 쏟아져가지고 나도 감당이 안 돼.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 이런 걸 겪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이 동쪽에 가서 분노 에너지를 축적하고 서쪽 가서 거기다 부룩하고 부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 봉변당하게 만든 봉변 이렇게 그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그걸 겪는 사람들은 뭐야?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이 분노의 에너지가 쌓이고 그것을 붓고 또 분노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를 익숙하게 유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몸에 축적한 분노 게이지가 높아요. 그런데 본인은 적응이 있어. 그래서 그냥 그게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적응이 돼 있어. 당뇨 환자가 평상시에 혈당 수치가 좀 높아야 자기가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그거는 정상이 아닌 위험한 상태를 자기는 이게 그 정도가 그리고 그거보다 혈당이 낮아지면은 이 혈당을 채워야 뭔가를 이제 채워줘야 될 것 같은 이게 이 몸의 신호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렇듯이 분노 게이지를 일정 상태로 잡으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고슴도치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분노는 폭력을 언어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을 대동할 이게 데리고 움직이거든. 그리고 잔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왜냐하면은 분노 에너지는 상대를 적으로 눈앞에 있는 대상을 적으로 인지하도록 공격하고 파괴해도 좋을 것 같은 그 이제 상태로 인지 상태를 잡아 돌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삼진치는 삼독이라고 했죠. 삼독 부처님 세 가지 독입니다. 그러면 뱀한테 걸린 독이라고 생각해봐요. 시간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그 빨리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사과받고 뱀한테 사과받고 사과받고 보상받고 그 다음에 뱀 싸다 문제 냈대 그 다음에 뱀 독을 뺄 거예요. 우리는 분노 에너지 누구한테 분노 에너지를 이렇게 자극받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그 보통 이게 사과받고 뭐하고 이거 다 끝내고 난 뒤에 이거 이게 이제 그거 치료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지혜로울까? 아니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뱀에게 물렸을 때는 뱀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독을 제거하는 문제야. 1번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에너지가 올라오면 듣는 능력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듣는 능력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상대를 느끼는 능력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뾰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다가갈 때 상대방이 또 편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로 받을까? 아니면 긴장하고 경계하는 에너지로 그러면 나를 쳐다보고 긴장하고 경계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또 훑다구가 클까 작아질까? 나를 적대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사실은 내 에너지 때문에 긴장하고
좀 위축되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인데 내 에너지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적인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저기 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이야. 와, 세상이 아주 웃겨.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 왜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 에너지를 잘못 관리해서 그 상태가 이게 그 기본 디폴트로 잡히면은 세상이 그렇게 보고 그리고 세상의 반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나는 피해자고 그리고 선량한 나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쯤 되면은 뭐 이거 뭐 닭이냐 달걀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습하기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빠져나온다는 게 이건 상상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본인이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불제자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게 거칠어져 있구나. 거칠어져 있으면 세상을 위험하게 인식하지. 내가 거칠어져 있으면은 상대방을 위험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내 에너지가 상대방을 적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던 생각 계속하면은 하던 생각 계속하고 하던 행동 계속하면은 이게 안정이 될까? 안 돼요. 자, 그 이제 저기 저녁 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를 쭉 듣는데도 마음이 거칠어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될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관찰해? 남을 관찰해요? 나를 관찰해요? 나를 관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자기를 관찰할 수 있게 관찰하는 그 시간을 얼마를 갖죠? 자연스럽게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힘.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기를 관찰할 때 이 착각을 좀 깨우고서 자기를 관찰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라는 게 착각은 제가 이렇게 어떤 상태냐면은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아서 사물을 바라보면은 사물이 좀 이렇게 뒤틀리게 보여. 그런데 난 내 눈으로 늘 그렇게 봤으니까 그게 사실 같아. 그게 현실일 것 같아. 그렇지만은 내 눈이 발생시키는 왜곡 때문에 착각이 있을 그 자체가 착각인데 내가 안경을 만나보기 전에는 이 안경을 만나보기 전에는 내 눈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봐요? 분노. 이것도 무슨 도? 뱀도. 내 속에서 움직이는 분노 에너지의 그 특징은 뱀독을 관리하는, 분노를 바라볼 때 뱀독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이런 뱀독이라는 안경을 딱 써주고 내 분노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럼 뱀독을 처리하는 마음. 그러면 이거를 뱀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분노의 에너지를, 내 탐욕의 에너지를 바라봐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관리할까?
지금 당장 관리를 해줘야 될까? 당장 관리. 지금 당장. 1초가 아니라 1분이 아니라 1초. 1초가 아니라 0.1초라도 빨리. 그렇죠? 자, 정문을 읽어볼게요.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시민은 화를 사귀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을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이 허물을 벗어놓은 허물이 있어요. 그럼 미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내 분노에 대해서 집착할까 안 할까? 분노에 대해 집착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분노는 내려놓고 싶어요? 안 내려놓고 싶어? 아니요. 요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보신 각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로 유지하면은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우리의 그 저 시각을 바라보면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요. 부처님의 각 부처님이 이뤄주시는 방향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면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죠. 자, 뱀의 허물, 뱀이 자기 벗어놓은 허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뱀이 허물을 벗고 그 허물을 바라보듯이 자기의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에 대해서 1도 관심, 애착을 1도 두지 않는 그 집착을 1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연습하기. 그 다음에 그러면 화가 났는데 그렇게 다 삭히고 나서 삭힌다는 거는 뭐예요? 그 독성을 제거하는 거죠. 독을 삭힌다는 얘기는 독성을 중화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 중화시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중화시켰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원래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유야무에 넘어가면 그 상대방이 또다시 그런 행위를 해도 좋다는 허용 신호가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작업을 누군가가 던져줬어요. 던져줬는데 이거를 뱀의 독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삭혀서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 그런 행동을 당신을 적대하고 당신을 공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계속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만일에 당신이 예상치 않은 순간에 공격을 받고 예상치 않은 순간에 적대받는 것이 억울하고 불편하시다면 그런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보복을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펄펄펄펄 끓고 신경이 바르르 떨리는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 신경이 바르르 떨릴 때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나오지. 메시지를 전달해. 과민된 신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그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으로 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내 사이클이 복잡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정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부처님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걸 처리하라고 이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쉽냐 어렵냐 우린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서 좀 힘들거든. 그러면은 그 우리 저기 그 집에 그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안 익숙해서 좀 힘들어. 그러니까 야, 이게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래 힘들고 재미없는 건 하는 거 아니다. 저 영어 하지 마. 수학도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래 하지 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분노를 다스리고 이런 탐욕을 다스리고 집착을 다스리는 문제가 또그 저기 이렇게 그런 공격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그 이게 주변에서 제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힘드니까 그런 게 안 익숙하고 힘드니까 안 하면 되죠. 그래요? 안 익숙해도 그 저기 그 안 익숙한 건 뭐예요? 횟수를 적게 해서 그래요. 안 해봤거나 해봤더라도 횟수가 적은 거예요. 연습량이 적은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연습량 좀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 연습량이 일정 정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손끝 발끝이 뇌를 거치지 않고 움직이는 상태로 진입을 하거든. 그 주부들 있잖아요. 왜 칼질 채 썰 때 그 처음 그 저기 어머니한테 채 써는 법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손 다칠까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뇌를 거치지 않고 감각이 그 뇌를 거치지 않고 이 손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는 더 배일 손을 다칠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이게 연습량이 일정 궤도를 넘고 나면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와 딱 할 때 보면 와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되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 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좋은 거구나 믿음이 가고 그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그러면서 연습량을 늘리는데 연습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힘겹게 연습량을 늘려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뇌를 거치지 않고 정교하게 작동하기 시작해. 이걸 증이라고 해. 증. 그러니까 제가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기 우리 저기 회장님도 제가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하고 통도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이 지금 이제 유럽에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이 지금 몇 년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화를 내는 걸 못 봤대요. 우리는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왜 사는 게 쉽냐 그러면 화 안 내는 게 훨씬 살기 쉬워요. 화내는 스님들도 계세요. 네? 화내는 스님들도 계세요. 아니 그렇게 화를 안 내는 게 그렇게 저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출가하고 나면 바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화를 낸다는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에서 이 분노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 지금 책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지만은 많은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뱀의 독을 약으로 다스리듯이 이렇게 하면 무엇을 이 분노를 뱀의 독과 같이 봐라. 그리고
뱀독을 처리하는 각도로 분노를 처리해라. 그리고 분노에 붙어 있는 집착을 떼서 이 집착의 상태를 내려놓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뱀이 벗어놓은 허물에 대해서 1도 미련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털어낸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난 저 상황을 가고 싶어. 이 상황이 싫어. 저 상황이 좋아. 저 상황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업을 버리지 않고 이 상황에 있든 저 상황에 있든 그거 바꿔봐야 그게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냐 저 상황이냐 그것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이 상황이면은 안 되고 저 상황이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 상황에 대해서 상황의 문제를 내려놓고 누구의 에너지를 먼저 다스린다고? 나의 에너지를 먼저 다스린다. 그렇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히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묻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어때요? 좀 더 아까보다 더 잘 읽어지죠? 이제 메시지도 조금 더 잘 보이죠? 네.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분노의 에너지를 가라앉힐 거냐? 그러면은 평상시에 뭐를 관찰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제가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프기도 하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몸이 좀 안 좋고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요.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윤곽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자기 관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읽어내는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읽어주질 않으니까 그게 전부 다 캔슬링 되면서 이게 자기한테는 이 정보가 안 와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게 메시지를 띄우는데 상대 정보를 이렇게 내 감각에서 캔슬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메시지를 던져도 그게 없는 것과 동일하게 쳐져요. 보낸 사람만 열받지. 우리 감각이 그렇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첫 번째 뭔가 이게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평상시 관찰을 뭐냐면 자기 호흡의 상태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평상시 호흡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긴장하고 있지?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긴장하고 있는 게 어디를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 자리는 병이 오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 긴장하고 있는 자리는 이렇게 긴장이 상시 긴장 상태가 있는 자리는 면역 능력이 좋아질까? 약해질까? 약해지죠. 그러면 상시 긴장 상태에 있는 쪽은 근육이 장력이 좋아질까? 약해질까? 약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요. 그러면 내쉬면서 몸에 힘을 쭉 빼요. 또 들이쉬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요. 이걸 몇 번을 해보면은 안 빠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때쯤 가서 이제 안 빠지고 버티는 자리가 있다고. 그 자리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다 의식을 집중하고 다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자리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힘을 쭉 빼줘요. 또 들이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쭉 빼주고 호흡을 내쉬면서 또 빼주고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내려가요. 그리고 이 그 호흡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가다가 멧돼지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멧돼지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이게 멧돼지를 보는 순간에 그 시각 정보가 편도체로 전달되면서 편도체가 몸을 긴장시키거든. 그리고 몸의 긴장 상태가 이게 쭉 타고 뇌로 올라와서 뇌가 그 정보 이게 이 몸의 파동을 몸에서 올려보내는 파동을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기 생각을 시작하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뭐냐면 몸이 이미 각을 잡아놓은 범위 안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저기 몸의 떨림이 호흡에는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자기 호흡을 그 몸의 긴장을 좀 풀어내는 연습과 그 다음에 자기 호흡을 평상시에 관찰하고 그래서 호흡이 살짝 흔들리잖아요. 그럼 뭐지? 왜 흔들렸지? 하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고 호흡이 흔들렸을 때 왜 흔들렸지? 하고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인 자리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흔들렸던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고 근데 요 작업을 조금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 마음이 이게 고착화되고 경직되고 고착되고 이런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고 마음을 유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무조건 참으면 되느냐?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를 참잖아요. 꾹 참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토가 나오는데 입을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노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그걸 이게 참고 있잖아요. 그럼 토가 올라오는데 입을 틀어막으면은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이게 안 튀어나오면 어디면 편도로 가서 편도를 이게 붓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편도를 돌파하고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면 이제 편두통 그리고 편두통 그쵸 뿔따구 이후에 앓게 되는 편두통 그 다음에 뿔따구 이후에 겪게 되는 혓바늘 그쵸? 그 다음에 안구충혈 그리고 뭐죠? 피부에 푸석푸석함 소화불량 수족냉증 예?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발이 잘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그냥 부처님이 이겨주신 부처님이 복잡하게 무슨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래서 호흡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원인을 알아차리고 괜찮아 별거 아니 그 다음에 처리하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처리하자. 긴장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안정된 상태에서 쳐야 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되게 화날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면요, 저도 헐크로 변할 수 있고 헐크로 변한 저를 꼭 보시고 싶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활동하셔도 됩니다. 행동하셔도 됩니다. 저도 헐크로 변하고 나서는 제 행동에 책임 안 집니다. 무조건 당신 책임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화난 상태가 아니라 그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짚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저도 헐크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저의 무리를 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메시지 전달돼야 안 돼요. 꼭 이게 옥타브를 높이고 신경을 바글바글 떨면서 얘기해야 메시지가 전달될까?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문.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되 치는 화를 피는 수인들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누구를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제 좀 잘 읽어져요? 자, 이제 근데 이 한 구 읽어서 이 두꺼운 책에서 한 구절 읽었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렇지만 요 구절 하나를 소화하고 인생으로 소화했을 때 내 인생의 비포 아프터 변화가 클까 작을까? 그렇죠. 비포 아프터. 자, 그 다음에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연꽃 꺾어봤죠? 꺾어보면 잘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꺾어봤어요. 딱 보면 어때요? 안 꺾어봐서 몰라요? 네. 그렇구나. 그게 이렇게 따보면 이게 잘 꺾이거든. 그러니까 질기고 뭐 이렇게 소나무 가지처럼 버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먹을 때. 그런 거 이렇게 네. 딱 하면은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거든. 자, 그러면 이제 잘 따진다, 안 따진다? 그걸 그래 똑 따면 똑 따지듯이 무엇을 육체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입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hum을 퍼서 버리듯이. 육체의 욕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의 욕망 중에 술을 드시는 분은 술과 관련돼서 술에 대한 집착. 그렇죠? 술이 들어갔을 때 주는 몸의 상태에 대한 집착. 약을 쓰시는 분은 약이 몸에 들어갔을 때의 상태. 또 미각이 발달되신 분들은 음식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다양한 이렇게 모양새나 색채에 대한 집착. 또 귀가 발달된 사람들은 또 소리에 대한 집착. 또 후각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되게 이상하네. 내지는 저 사람 왜 이런 것도 모르지? 되게 이상하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람들은 이 빨간 옷 파란 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색이나 두 가지 색에 대해서는 생명이다. 나도 빨간 옷 파란 보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이다.
그러면은 이 나하고 생명이 똑같은 사람은 동일하게 의견을 일치를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어떤 미각의 감도가 나하고 다 똑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나던가요? 차이가 나죠? 자, 어떤 사람은 미각의 감도가 10입니다. 저는 미각의 감도가 2이에요. 그러면은 감도가, 센서 감도가 10짜리하고 둘째 2짜리하고 있으면은 저 10짜리가 감도하는 것, 다 감지하는 것 중에 이 2는 몇 개를 놓쳐요? 8개를 놓친다. 그렇죠? 근데 또 제가 10개를 감지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은 7개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자, 여기 첫 번째 견문에 있는 내용을 감도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 30분 시간을 쓰니까 이제 저기 첫 번째 견문에 있는 감도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감도가 달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본 설정이 내가 보는 건 너도 보고 너도 네가 보는 건 나도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너도 알지.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거는 쌩 까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은 성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섭섭할 일이 많을까 적을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빨주노 척하는 거에 대해서 불특적으로 생명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색깔을 감지하는 감도가 어떤 거는 열이기도 하고 어떤 건 3이기도 하고 어떤 건 5이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 다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안정된 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지금 자, 이런 설정하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어때? 현실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기준해서 내 기준으로 내가 옳거든. 자, 그럼 저도 생명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강하고 어느 부분은 약하게 감지해요. 근데 내가 100점이야. 내가 100점이고 내가 정답이야. 그럼 나하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 제가 2일 때 10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10일 때 3 얘기하면은 이게 뭐 저기 그 눈을 그게 또 눈을 달고 다니는 거 눈을 뭐 하려고 달고 다니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런데 각자가 강한 자리와 약한 자리가 있고 나도 강한 자리와 약한 자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2인 자리에서 10인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3인분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3은 그 10의 입장에서 3에게 자문을 할 때는 10짜리 자문을 하면 못 알아먹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바둑을 두는데 이창호 와서 훈수 두면은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창호 수준으로 이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문을 해주는 거냐면 10의 입장에서 3에게 안정적인 3 내지는 안정적인 4에 자문을 해주는 거거든. 이게 3도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자기의 2, 3이 불안정하거든. 그럴 때 안정적인 3, 안정적인 4 정도를
그렇게 그 저기 자문을 해주면은 꽤 이게 그 도움이 된다고. 이게 이게 저기 그 열을 그냥 부으면은 뭐라 그러면 열을 퍼붓잖아요. 그러면은 듣다가 아이 골짝골짝 아니면 잘난 채. 근데 메시지 수신이 안 돼. 용량 초과. 근데 잘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으면 도와줘야지. 자, 이 저기 그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몸에서 이 저기 뭐냐면 특별하게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해지면 금단 현상이 그 촉발되는데 각각 금단 현상이 촉발되는 그 저기 특징 포인트들이 다 동일할까 다를까? 뭐라고 하면 나는 다른 건 다 그런데 이거는 못 참겠어. 이런 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난 열흘 동안 목욕 안 해도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아주 많이 불편하진 않아. 열흘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흘이 아니라 하루 목욕 안 하면은 미칠 것 같은 사람도 있다고. 각자 이 몸에서 금단 현상을 느끼는 영역이 달라.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금단 현상을 별로 안 느끼는데 상대방이 느끼고 있어. 뭐 그딴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리고 왜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저분은 어떤 부분에 금단 현상을 잘 겪는다. 이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부정적인 현상을 어느 상황에서 잘 겪는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를 해줘요. 저분은 무엇으로 쉽게 행복해진다. 저분은 싫어하는 게 뭐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분이 무엇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기본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지. 좋아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나는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면 그대도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니까 내가 저기 10년, 5년 전, 10년 전에 정보로 계속 상대방을 스캔 뜨고 앉아 있으면 정보가 맞아요, 틀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100점이라고 그러는데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상하다는 거, 변해간다는 거. 나도 변해가고 상대방도 변해간다는 거. 이걸 감지하는 거. 그걸 인정. 그 각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가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이제 육체적인 이렇게 금단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각자가 내가 갖고 있는 금단 현상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금단 현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출가 전에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럼 옛날에 철학과를 다니면 철학과는 일단 기본이 막걸리에 담배에 뭐 이런 게 기본 정서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술을 못 마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한다고 이제 담배를 배웠죠.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출가를 했는데 그때쯤에는 담배 이미 많이 박혀 있었죠. 이 꽃이 이제 중독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출가하면은 담배를 못 피잖아, 안 피잖아. 그래서 안 피게 됐어. 끊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게 몸이 이게 일으키는 금단 현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 담배 냄새 옛날에는 필 때는 저쪽 조금만 떨어져도 못 맡았거든요. 나한테서 나는 담배 냄새가 세니까. 근데 담배를 끊고 금단 현상이 발생되니까 20m, 30m 밖에서 피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막 그게 이렇게 몸이 막 유혹에 이렇게 흔들려. 그런데 그러고 견디고 시간을 좀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니까 내 니코틴에 내 몸에 있던 제 몸에 있던 니코틴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설정 값이 바뀐 거예요. 이제 니코틴이 없는 상태가 기본 설정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담배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고약하더만. 그런 것 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단 현상 중에는 현재 내가 익숙해서 그것이 괜찮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는 그 주변에는 굉장히 불편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금단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이것도 못 참아주나 이것도 하나 그러는데 배우자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도 나이가 들면 인내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근육의 장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인내력의 장력이 조금씩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금단 현상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까? 내년에 시작하거나 후년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한 해가 빠르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게 주변에다가 인내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인내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 에너지가 충분해야 친절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습관이 이 습관이 뿜어내는 그것을 견뎌내느라고 인내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은 호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분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경문을 봅니다. 육체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릴 수행이라는. 그럴 적에 이 몸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익숙해진 그 습관이 일으키는 금단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 유지를 해도 좋은 게 있고 유지해봐야 별로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의는 해야 되겠지만 딱 한 번만 더 하고 정리하자. 딱 한 번만 더 하고 정리하시고 마음 먹은 것이고 정리되는 거 없습니다. 저희 도박사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하고 정리하겠다. 그렇죠? 술꾼들은 뭐라 그래요? 딱 한 번만 더 마시고 네,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쇼핑도 뭐예요? 딱 한 번만 더 쇼핑하고 뭐 있죠? 딱 한 번은 이번만 한 번 더 하고 이번만 한 번만 더 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단호하게 뭐를 꺾듯이 연잎을 연밭에 들어가서 뭘 딸 때 똑 따버리듯이 그걸 끈끈하게 그냥 딸 때 똑 따고 그리고 굉장한 의지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디폴트 값이 기본 설정 값이 내가 바뀔 때까지 인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똑 꺾듯이 육체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립니다. 괜히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애매한 습관들, 그런 거를 똑 따서 뱀이 자기 허물을 그렇게 자신은 미련을 두지 않고 거기에 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낼 수 있는 이런 걸 해내면은 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보낼 수 있는 신뢰가 꽤 커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낸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 해내면서 얻게 되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이야기 한마디에 에너지가 실려요. 그렇죠? 멋지게. 자, 오늘 얼마 못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단체로 반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후 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본내를 다 끊으리라 얼굴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안 맞는 거 자, 서로 마주보고 성불하십시오.